자, 이번 중동 전쟁 분수령이 와 있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정치부 김유진 차장과 함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종전으로 갈 수 있는 건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유진 차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또 반대의 신호입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급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게 매우 가깝다고 본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란 측이 매우 절박하게 합의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에게는 당신은 그곳 파키스탄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미국과 이란이 첫 협상을 가졌던 장소죠. 앞으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2주 휴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끝일지 그 반대일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첫 협상이 결렬로 끝나버린 상황이다 보니까요. 외신들도 섣불리 추가 협상 결과를 전망하기보다는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휴전 협상을 연장할 필요 없다. 어쨌건 2주 안에 뭔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건데 이란 쪽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쪽이 이제 또 다른 협상 대상자인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오늘 나온 외신 보도들 중에 눈길 가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이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해상을 통한 원유 수송을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상을 통한 수송이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방식이겠죠.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을 역봉쇄하기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양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칫 미국 피해서 원유 수송 시도하다가 미국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추가 협상은 물 건너갈 걸로 보는 거죠. 자, 마제사님, 뭔가 단정할 수 없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 말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신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측에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물러간다라고 했었고 이란 측에서는 두세 가지 아직까지 미결 상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세 가지가 뭐냐를 봤더니 결국은 첫 번째 미국에서 한 얘기 핵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핵이 가장 어렵잖아요. 안 풀리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언론 보도에 보면은 20년 또는 5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 5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은 15년 그 기준을 따져 본다면은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 10년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타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의 통제권이 서서히 이란으로부터 미국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과거의 원상복귀 또는 설령 이란이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상징적인 통제에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유진 차장, 지금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란 상황이 또 마냥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징후도 지금 보여요. 맞습니다. 아직 협상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협상 실제로 성사될 때까지는 이란 쪽에서도 긴장감을 팽팽하게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CNN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포착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란이 호메인 그리고 타브리즈라는 지역의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고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사진 찍힌 시점이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 합의를 하고 사흘 지난 뒤, 지난 10일인데요. 추가 협상을 앞두고 우리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미국 쪽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마제사님, 이거 이스라엘이 또 죄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레바논에 막 폭격을 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 레바논 사태가 이란 사태하고 비교해 볼 때 이란 사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는 아주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 사태가 이란 사태를 뒤엎을 만한 그런
비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슬람마바드에서 또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벤스가 갔어요. 이번에도 벤스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거나 이런 뭐 전격적인 뭐 협상 성사 이런 거는 혹시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은 상대편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는 그렇죠. 문제인데 모스타바가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원수가 거기를 가고 그러면은 이란 측에서 누가 오느냐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잘 돼서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어떤 의전 행사를 하나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벤스 부통령이 오늘 이 용어를 꺼냈습니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란이 핵과 호르무즈 중에 뭘 선택할 거냐라는 그랜드 바겐 뭔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포기하고 핵을 뭔가 지킬 거다 이렇게 보실까요? 핵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협상을 끝나고 나면은 예. 미국 쪽에서도 윈이라 그럴 거고 예. 이란 쪽에서도 윈이라고 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이란이 형식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갈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는 옛날과 같은 자유통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그랜드 바겐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결렬되면 또 길어집니까? 만약에 결렬이 된다고 하면은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전략 자산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란 측에서 반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데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김유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협상에 남은 핵심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긴 했는데요. 이 수십 년간 충돌해온 이스라엘과 레바논 두 나라의 고위급 인사가 33년 만에 미국 중재로 마주 앉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두 나라가 고위급 직접 회담을 연 건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이 중재한 3자 회담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석했습니다. This is a historic opportunity. This is about bringing a permanent end to 20 or 30 years of Hezbollah's influence in this part of the world. We have to remember the Lebanese people are victims of Hezbollah. 하지만 출발 전부터 양측 입장은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공격 지속 방침을 고수했고 레바논 정부는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시각에도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에는 이스라엘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연기 기둥이 솟구치고 폭격을 맞은 거리에는 건물 잔해와 먼지에 뒤덮인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는 헬기가 상공을 돌고 군사작전도 계속됐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휴전 이후 포송이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중동 국가 레바논. 이 레바논에 사는 우리 교민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라민들 텐트가 거리에 질비하고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차들로 가득하다는데요. 우리 교민들 탈출 준비가 한창입니다. 노은수 기자가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사는 한국 교민 반열 씨.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휴전 협상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막 레바논은 그 휴전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막 휴전한다고 해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머리 위로 초음속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는 현실에 마음을 졸이지 않는 날이 드뭅니다. 폭격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크고 건물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폭탄은 아니었고 소닉붐이었다라고. 도로변에는 공습에 집을 잃은 피란민들이 친 텐트가 질비하고 고속도로는 공습을 피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대사관의 대피 권고를 받은 우리 교민들도 탈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변경 가능한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놓으셔서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겨눈 이스라엘 공습으로 발생한 누적 사망자는 2,000명. 잔류 중인 우리 교민들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합성 사진까지 돌아다닐까요? 그 전부터 특히 전쟁 이후엔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교황이 폭정이란 단어까지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 또 발끈했습니다. 자, 김동아 기자입니다. 미국인 출신 교황 레오 14세가 다시 한번 트럼프 정부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도덕적 가치 위에 설 때만 건전성이 유지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폭정이나 엘리트의 지배를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정신 차려라, 외교 정책에 형편없다 등 비난을 쏟아낸 뒤 나온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메시지가 나온 뒤 SNS에 누가 교황에게 이란이 지난 2달간 무고한 시위대 최소 42,000명을 학살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정부야말로 폭정이 아니냐는 취지로 비꼰 겁니다. 카톨릭 신자로 알려진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But I think that it's important, in the same way that it's important for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be careful when I talk about matters of public policy,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for the Pope to be careful when he talks about matters of theology.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 출신 교황에 대한 지지가 두터워 트럼프의 교황 비판이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